개인 계정을 비즈니스 계정으로 전환하는 방법과 그 이유, 그리고 인사이트 활용법과 프로필 변경하기, 그리고 프로필에 바로 제품 소개와 카톡으로 연결할 수 있는 링크를 만드는 방법,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시태그를 활용해서 사람들을 유입시키고 내 피드를 효과적으로 노출하는 방법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첫 번째 시간에 인스타그램을 왜 하시면 좋은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려봤는데요. 그 후에도 우리 단톡방에서 조금씩 소식을 전해드렸다시피 여전히 인스타그램으로 신규 회원 유입과 사업 문의까지 꾸준히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소식들을 보면서 아, 저렇게 해도 문의가 오는구나, 연결이 되는구나 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직접 조금만 하신다면 사장님들도 분명히 성과가 나실 거라고 믿어보세요. 좋은 소식과 결과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내 계정 비즈니스 계정으로 전환하기입니다. 자, 개인 계정을 비즈니스 계정으로 전환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비즈니스 계정으로 전환을 하면 인사이트라는 거를 활용할 수가 있는데, 이 인사이트는 내가 올린 글의 관심도와 그 글에 쓴 해시태그의 유입도, 그리고 누가 얼마나 내 피드를 보았고 어느 대상에게 노출이 가장 많이 되고 있는지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인사이트를 잘 활용하면요, 내가 올린 게시글이 어떤 패턴이, 그리고 어떤 해시태그가 나에게 도움이 되는지 알 수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프로필에서 바로 직접 나에게 연결되는 전화나 그 전화번호로 메시지를 바로 전송할 수 있는 편리한 기능이 있습니다. 또 간혹 유료 도구를 사용하실 수도 있어요. 저는 그냥 하루에 한 5,000원 정도, 3,000원 정도 이렇게 해서 우리 다이어트 글이나 클럽 시크릿의 글 같은 경우 하루 이틀 정도 유료 광고를 하기도 해요. 여러분, 그것도 비즈니스 계정으로 바꿔야지만 사용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더 많은 타겟 고객에게 정확도 높게 나를 노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비즈니스 계정으로 전환하면서 부연 설명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비즈니스 계정으로 전환을 해볼게요. 아주 기초적인 과정이에요. 이미 비즈니스 계정으로 전환되어 있으신 분도 있으실 거니까 이 부분은 그냥 그림 보면서 후다닥 지나갈게요. 제가 새로운 공계정을 하나 만들었어요. 자, 여러분 계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른쪽 상단에 3선을 누르세요. 그러면 이런 화면이 뜨고 여기서 설정 들어가십니다. 그럼 이런 화면이 뜹니다. 여기서 계정을 누르세요. 그러면 이런 화면이 떠요. 밑으로 스크롤해서 내리시면 프로페셔널 계정으로 전환 보이십니다. 이거 누르시면 계속 4번의 계속을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이런 화면이 떠요. 다음 중 어떤 설명이 가장 가까우신가요? 저는 건강 뷰티 카테고리를 선택했어요. 이 카테고리를 선택하는 이유는 누군가 건강과 뷰티에 관심 있는 분들이 계속적으로 검색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그러면 내 카테고리가 건강 뷰티에 해당된다면 그분들에게 알고리즘이 자동으로 내 게시글을 노출시켜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건강 뷰티를 하시는 게 좋고요. 예전에는 제가 사업가로 되어 있었어요. 근데 사업가로 했을 경우에는 비즈니스에 관심 있는 여러분 부업하시는 분들 있죠. 그분들한테만 노출이 계속 되더라고요. 그래서 건강 뷰티 이쪽으로 바꾸시는 게 가장 좋을 거라고 저는 추천을 드리고요. 여기 위에 보시면 프로필의 표시, 저는 꺼놨어요. 이 프로필의 표시를 누르시면 파란색으로 바뀌시면 내 프로필에 내가 해당하는 카테고리는 어디인지, 내 계정은 어떤 것들을 소개하고 싶어 하는지 딱 뜹니다. 건강 뷰티로. 근데 굳이 프로필에 저는 표시할 이유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지저분해 보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꺼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완료를 누르시면 이런 화면이 뜹니다. 그럼 저희는 크리에이터 계정을 선택하시는 게 가장 노출률이 높아요. 크리에이터 계정 선택하시고 다음. 그러면 프로페셔널 계정으로 전환하시겠어요? 그럼 확인 누르시면 10초에서 30초 정도 동그라미가 돌아갑니다. 계정으로 전환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럼 바로 계정센터를 이용하여 로그인 공유하기. 이거는 내가 인스타그램 게시글을 올리면
내가 연동해 놓은 페이스북에 똑같이 동시에 같은 게시글이 올라가는 기능이에요. 페이스북을 사용하시고 계시다면 계속해서 설정하시면 되고요. 이거는 지금은 나중에 하기로 클릭을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 이렇게 프로페셔널 계정 설정. 여기서 우리는 오늘 프로필 완성하기까지만 해볼 거예요. 이 밑에 거는 천천히 해보시면 됩니다. 프로필 완성하기를 누릅니다. 그럼 이렇게 프로필 사진 추가하시고요. 이름. 저는 지금 이름이 김보미로 되어 있는데 이 앞에 시크릿 김보미, 시크릿 김현진, 시크릿이라는 단어를 넣어주면 누군가 검색창에 시크릿만 쳐도 나의 게시글이 많을 경우 상단에 노출되는 효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브랜드명을 같이 넣어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필수 항목에 간단한 소개글 넣으시고요. 그리고 아래 보시면 링크 추가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건 요즘 많이들 사용하시는 홍보 방법인데 이 링크 하나에 많은 걸 담으실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으로 바로 연결하기부터 주력으로 소개하는 제품을 바로 구매할 수 있게 한다든지 별도로 문의하기 불편해 하시는 분들을 위해 바로 무료 회원 가입까지 시키실 수 있습니다. 이 링크를 만드는 방법을 설명드려 볼게요. 자, 먼저 플레이스토어에서 이 프로필 링크라고 생긴 거를 다운받으세요. 설치 후 그대로 시키시는 대로 따라해 보시면 됩니다. 프로필 링크 관리 들어가셔서 메인 사진도 넣으시고요. 자, 설치 후 그대로 따라해 보시면 돼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뭐 이것저것 만져보세요. 금방 만드실 수 있을 거예요. 다 만드셨으면 여기 위에 상단 복사하기 버튼을 누르십니다. 그리고 다시 내 인스타그램 프로필로 돌아가셔서 링크 추가, 외부 링크 추가, 그리고 복사해뒀던 링크를 여기 붙여주세요. 그럼 누군가가 내 계정으로 들어왔을 때 아주 편리하게 문의부터 제품까지 둘러보실 수 있으시겠죠. 이렇게 비즈니스 계정으로 전환을 하고 링크까지 만드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아주 좋으실 것 같아요. 어렵다,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면 저한테 개인톡 주세요. 제가 친절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요. 라바시 다이어트 이 밑으로 저는 뭐 펫버닝, 커브, 뭐 바디 제품 이렇게 링크를 걸어 놨거든요. 그러면 요 프로필 링크 관리에 들어가셔서 저희 시크릿 어플을 열고 거기서 링크 복사하셔서 그대로 붙여넣기만 하면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비즈니스 계정으로 전환을 하셨어요. 자, 그럼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비즈니스 계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인사이트가 무엇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인사이트는 많은 사람들이 인스타그램 마케팅을 이제는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즈니스적으로 활용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업그레이드된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의 게시물을 사람들이 얼마나 봤는지, 나를 팔로우하는 사람들이 대체로 어떤 성향인지 통계 자료를 얻는 것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제 계정으로 예를 들어 설명드려 볼게요. 제 인스타는 제가 12월 중순에 좀 개인적인 사정으로 개인 계정으로 변경을 했다가 다시 비즈니스 계정으로 변경을 하는 바람에 그 전에 누적된 데이터가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사장님들도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 중간에 개인 계정으로 다시 변경할 경우에 그 전에 누적된 데이터가 다 삭제되니까요. 되도록이면 비즈니스 계정으로 바꾸신 후에는 개인 계정으로 다시 바꾸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제 계정은 팔로워 수에 비해서 현재 노출률이 굉장히 낮아진 그런 별로 좋지 않은 계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내 프로필에서 프로페셔널 대시보드를 누릅니다. 그럼 최근 내 계정을 방문한 사람이 내가 어떤 컨텐츠를 올렸을 때 많았는지, 방문자 중에 나를 팔로워하고 있는 사람이 많은지, 나를 팔로워하고 있는 사람이 더 나의 방문자 중에 많은지, 아니면 일반 노출이나 그냥 검색으로 내 계정에 방문한 사람들이 많은지 알 수 있습니다. 내 계정에 방문한 사람이 어디 사는 사람들인지, 연령대는 어떤지, 여성이 많은지 남성이 많은지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안타깝게도 여성의 비율이 높네요. 남성의 비율이 더 높고 싶은데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전체적인 내 계정의 상태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게시글마다의 노출률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게시물 하나를 볼게요. 이 게시물 경우의 수가 좋아요 수가 86개밖에 안 되죠. 제가 저번 시간에 좋아요 수에 신경 쓰지 말라고 말씀드렸던 부분 기억하시나요? 자, 볼게요. 좋아요는 86개지만 이 게시물을 눌러서 본 사람은 556명입니다. 그중 저를 팔로우하고 있는 사람은 419명, 팔로워가 아닌 사람은 137명입니다. 자, 이 게시물을 보고 갔지만 모두가 다 좋아요를 누르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저한테 관심 있게 몰래 보고 있는 사람이 많다라는 거죠. 그죠? 자, 이렇게 각 게시물을 보고 간 사람의 방문자 수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인사이트의 기능입니다. 그럼 다시 말해서 내가 올린 각각의 게시물의 인사이트를 보면 어떤 컨텐츠를 내가 올렸을 때 사람들이 더 많이 관심을 가지고 보는지 알 수 있겠죠. 꼭 한번 비교해 보세요. 그리고 도달률이 높은 컨텐츠 위주로 게시물을 계속 올려준다면 사람들의 유입률은 확실히 높아질 겁니다. 자, 그리고 해시태그. 인사이트에서 이 해시태그라는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게시글에 적어놓은 해시태그를 사람들이 검색했을 때 내 게시물이 노출되어서 그 게시물 수에 들어와 본 사람의 수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해시태그를 내가 잘 활용하면 당연히 사람들의 유입률이 높아지겠죠. 자, 해시태그라는 건요. 인스타그램의 가장 큰 특징이고 핵심적인 요소라고 볼 수 있어요. 내가 아무리 좋은 시크릿 제품에 대한 게시글을 올려도 보는 사람이 없다면 소용이 없잖아요. 자, 요즘 사람들은 어떤 주제에 관심이 생겼을 때 가장 먼저 검색을 합니다. 예전에는 대부분 네이버 검색창에 검색을 했었어요. 근데 요즘은 주로 인스타 검색창에 검색을 합니다. 자, 네이버에 뜨는 광고 같은 정보보다 인플루언서나 실제 사용자들의 피드백을 보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이런 흐름 속에서 우리는 해시태그 타겟팅을 통해서 우리 시크릿의 소재를 잘 활용하고 주제 선정을 잘 해서 그에 알맞는 해시태그를 선택해야만 합니다. 참 어렵죠. 자, 먼저 해시태그를 사용할 때는 나의 계정의 주제를 품을 수 있는 단어를 활용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먼저 제품 또는 내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무엇인지 알려주는 단어. 그리고 나를 어필하거나 내가 타겟하는 대상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려주는 단어. 그리고 그 게시글이 이벤트나 어떤 목적을 띠는 게시글이라면 그것을 정확히 알려주는 간단한 단어. 그리고 또 위치를 알려주는 단어.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주로 부산에서 시크릿을 알리고 있어요. 그러면 위치 기반을 부산으로 설정하시고 해시태그도 부산이나 부산의 그 외 특징적인 장소를 지정해주면 좋습니다. 그 장소를 검색한 사람들에게 내 게시글이 한 번 더 노출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상에 관련된 해시태그도 넣어주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서 부산 어떤 카페에서 시크릿에 대한 미팅을 하고 있다고 할게요. 그럼 그 게시글에는 시크릿이란 해시태그도 필요하지만 해시태그 부산 카페, 해시태그 부산 카페 추천 이런 일상을 말하는 해시태그도 함께 사용하는 것이 내 게시물의 검색률과 노출을 동시에 높이는 방법입니다. 자, 그리고 관심사 해시태그. 자, 누군가가 아토피 치료에 관심이 있고 영양제에 관심이 있다고 할게요. 그러면 그 사람은 해시태그 아토피, 해시태그 비타민, 해시태그 영양제 이렇게 검색을 할 거예요. 그럼 우리가 바디케어 제품 게시글에 해시태그 아토피를 넣어놨다면 아토피를 검색하는 그 사람에게 내 게시글이 노출이 되겠죠. 해시태그는 그렇게 사용하시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하지만 주의하셔야 될 부분은 주제에서 벗어나서 무조건 많이 검색되는 해시태그를 사용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누군가가 아토피를 검색했는데 먹스타그램이나
뭐 카페, 커피 사진 이런 것들만 있으면 당연히 전문성이 떨어져 보이고 내 계정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겠죠. 그러면 나의 계정에는 그 사람은 다시는 관심을 갖고 들어와 보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기에 주제에 대한 파악이 먼저고 그 주제에 맞는 컨텐츠와 해시태그를 올려야 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 볼게요. 좀 디테일하게. 어려우신가요? 괜찮으시죠? 네. 자, 우선 해시태그는 무조건 많이 사용한다고 해서 모든 검색에 노출되는 것은 아닙니다. 각 게시글마다 최대 30개까지 해시태그를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너무 정보와 너무 동떨어지는 해시태그는 무리하게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 게시물에 해당하는 단어 중 사람들이 가장 많이 검색할 것 같은 단어, 그리고 우리 브랜드명이 기본이 돼야 됩니다. 자, 하나의 해시태그를 조합해서 만드는 거예요. 자, 예를 들자면 마스크팩을 소개하는 게시글에는 해시태그 시크릿 마스크팩, 해시태그 시크릿 피부관리. 자, 이런 식으로 브랜드명과 내가 소개하는 주제를 조합하는 방법이에요. 그렇게 해시태그 기능은 네이버 검색창의 자동 완성과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시크릿 마스크팩이라는 해시태그를 넣은 게시글이 많이 쌓였어요. 5개, 10개, 20개. 그러면 누군가가 인스타 검색창에 시크릿 마스크팩을 검색했을 때 내 게시글 수가 많으니 내 게시글이 검색 목록 가장 상단에 노출이 되는 겁니다. 게시글을 차곡차곡 쌓아 나가시는 것이 중요해요. 자, 그리고 또 해시태그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 해시태그와 그 중간일 것 같은 거, 그리고 게시글이 적은 해시태그일 것 같은 거, 이 3가지를 함께 써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 어려우시니까 이것도 예를 들어 드릴게요. 클럽 시크릿 여행에 대한 소개글을 올리려고 해요. 클럽 시크릿은 여행이죠. 사람들이 여행에 대한 게시글을 올릴 때 가장 많이 쓰는 해시태그가 무엇일까요? 제가 좀 찾아봤습니다. 가장 많이 쓰는 건 역시나 그냥 해시태그 여행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게시글이 많은 게 여행 스타그램, 여행에 미치다, 여행 추천, 뭐 소개하는 여행지 지명을 붙여서 뭐 해시태그 푸켓 여행, 뭐 다낭 여행,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가장 많이 쓰고 있는 큰 범주의 해시태그였고요. 중간 해시태그는 뭐 가족여행, 우정여행, 효도여행, 뭐 여행일기 등등 이런 것들이었고, 게시물이 그것보다 가장 적은 해시태그는 여행 가고 싶다, 여행병, 여행은 옳다 등등 뭐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자, 어떤 느낌이신지 감 오실 겁니다. 그런 해시태그를 쓰고 그 다음에 꼭 포함되어야 될 해시태그는 당연히 시크릿과 클럽 시크릿에 대한 해시태그겠죠. 자, 다시 한번 바디버터를 올리려고 해요. 그럼 가장 큰 범주의 해시태그는 뭐 바디 관리, 바디 케어 등 그런 거겠죠. 누구나 검색할 법하고 게시물이 가장 많을 것 같은 해시태그를 가장 먼저 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엔 게시글이 좀 더 적을 것 같은 뭐 피부 건조, 아토피, 건선 이런 단어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잘 알지 않고서는 쓰지 않을 것 같은 사해 소금, 뭐 사해 미네랄, 뭐 사해 스킨케어 이런 것들이에요. 자, 이런 작은 범주의 것들까지 사용하고 여기서도 마지막에는 당연히 우리 브랜드, 우리의 제품명을 넣어줘야겠죠. 자, 법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큰 거, 중간 거, 작은 거, 우리 브랜드명. 자, 그런데 이것도 어렵다. 나는 이것도 못하겠다. 자, 방법이 있습니다. 이건 제 영업 비밀이에요. 우리 다페 가족들한테만 제가 알려드리는 겁니다. 플레이스토어 가세요. 요거 검색하세요. 태그 쉽게. 다운받으시고 들어가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클럽 시크릿에 대한 소개글을 올리고 싶어요. 그럼 카테고리 중 여행 클릭하세요. 자, 그럼 현재 인스타에서 여행 관련 많이 사용하는 해시태그들이 종목별로 쫙 뜹니다. 쓰고 싶은 해시태그 클릭하세요.
유입률 높은 것 같은 아이들로요. 그리고 요 선택된 버튼 누르시고 아래 복사하세요. 그럼 클립보드에 복사되어 있습니다. 인스타 가셔서 내 게시글에 붙여넣기 하시면 됩니다. 단 여기서 잊으시면 안 되는 건 여기 이 해시태그들은요. 큰 범주의 아이들이에요. 조금 더 생각하셔서 중간 그리고 작은 해시태그를 포함해서 써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또 잊지 말아야 될 건 우리 브랜드명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요거는 제가 아무에게도 안 알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께 알려드렸습니다. 자, 인스타그램은 해시태그를 제대로 다루지 못하면 유입도 잘 안 되고 노출도 잘 안 됩니다. 자, 많이 생각하셔서 쓰셔야 되는 것이 해시태그입니다. 그리고 각 게시물마다 똑같은 해시태그를 반복해서 사용하시면요. 인스타 알고리즘이 이 사람이 올리는 피드는 계속 유사성이 있구나, 광고성이구나 라고 판단을 해서 검색에서 누락시키거나 노출을 시켜주지 않습니다. 각 게시물마다 해시태그의 패턴을 조금씩 다르게 해서 올려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정리할게요. 기본적으로 게시글의 주제에 맞는 큰 해시태그 설정, 디테일한 관련 해시태그 설정, 그리고 브랜드명, 마지막으로 기타 타겟팅 대상을 향한 해시태그 설정,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자, SNS로 성과를 내는 것은 정말 여러분 꾸준함이 답입니다. 나만의 방식을 찾으셔야 돼요. 하루의 루틴에 인스타그램 계정 관리하기를 넣어주시면 너무 좋습니다. 자, 생각났을 때 한두 번 들어가서 게시물 몇 개 올리는 거 그거는 시간 낭비일 뿐입니다. 여러분 명단이 없어서 고민하지 마시고요. 인스타 해보세요. 저는 이번에 베트남 확장에 욕심이 있어서 인스타에 페이스북 연동해서 며칠 열심히 했더니 베트남 사업하신 한인분께 연락이 왔습니다. 목요일날 우리 허혁 스폰서님과 미팅하기로 했습니다. 자, 놀랍지 않습니까? 꾸준히 두드리며 열리는 곳이 온라인 세상입니다, 여러분. 이제 세상이 변했어요. 내가 온라인에서 어떤 결과를 가지고 싶다면 액션하셔야 됩니다.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인스타. 자, 인스타에서 우리 시크릿이 그리고 클럽 시크릿이 활성화되고 게시글이 우리가 모두 함께 많이 누적될수록 서로에게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자, 제 게시글을 보고 누군가가 시크릿은 알아보고 싶지만 제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럼 다시 검색을 해서 우리 연진 사장님께 연락을 할 수도 있고요. 연진 사장님을 봤는데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 여기 계신 다른 사장님들께 연락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지금처럼 우리 다이아 팩토리 사장님들의 게시글이 몇 개 없다면 함께의 시너지 효과는 별로 기대할 수가 없겠죠. 자, 개인의 홍보와 성과도 올리면서 우리 모두 상생할 수 있는 방법, 저는 온라인 안에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 두 번째 시간에는요. 내 게시글을 인기 게시물 피드에 올리는 꿀팁과 팔로워 수, 그리고 릴스와 제가 가끔 올려드리는 간단한 영상 제작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는 조금 짧고 굵게 준비한다고 했는데 어떠셨을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이아 팩토리 화이팅입니다.